임 작가의 편지 읽는 밤 시간입니다. 한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편지를 통해 전해지고 움직였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역사까지도요. 그 시절 그 많던 편지는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편지가 낯선 시대, 우리의 가슴을 진동시킬 세상의 모든 편지를 만나봅니다. 독일 최고의 문호라 불리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소설이죠.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는 소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발하임이라는 곳으로 이사온 부유한 청년 베르터는 무도회에서 알게 된 로테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베르터는 로테에게 접근해서 서로 왕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죠. 로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커질 즈음 그녀의 약혼자인 알베르트가 발하임으로 갑자기 돌아오면서 베르터는 크게 실망합니다. 베르터는 알베르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럴수록 로테에 대한 사랑은 깊어지고 알베르트와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괴로워하던 베르터는 로테를 잊고자 발하임을 떠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이미 유부녀가 되어버린 로테를 보고 베르터는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로테 역시 베르터에게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남편을 위해 거리를 두려고 애씁니다. 끝내 사랑의 열병을 거두지 못한 베르터는 로테에게 구애를 하고 키스를 시도해버립니다. 당황한 로테는 절교를 선언하고 더욱 절망에 빠진 베르터는 로테의 남편 알베르트에게 빌린 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파란 연미복에 노랑 조끼를 입고 장화까지 갖춰 신고 자신의 오른쪽 눈 위에 총구를 대고 쏘았고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의 소설이죠. 이 소설은 주인공 베르터가 친구 비렐름에게 쓴 서간체, 편지 형식의 내용입니다. 1771년 5월인 봄부터 그해 겨울인 12월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죠. 오늘은 베르터가 친구 비렐름에게 자신이 로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적어내려간 두 통의 편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7월 16일) 어쩌다 내 손가락이 로테의 손가락을 스칠 때면 탁자 밑에서 내 발과 그녀의 발이 우연히 부딪힐 때면 나는 혈관을 탈고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퍼지는 듯하다. 나는 불에 댄 듯 움찔하지만 곧 신비한 힘에 이끌려 몸의 긴장이 쓰러진다.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내 정신이 어질어질해질 지경이야. 아, 그런데 그녀의 순진하고 구김없는 영혼은 이런 대수롭지 않은 친근감의 표시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느끼지 못한다. 로테가 대화 도중 자신의 손을 내 손에 얹거나 소곤거릴 요량으로 내게 몸을 기울여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천상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기라도 하면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다. 피렐름,
언젠가 내가 감히 이 천국을, 감히 이 신뢰를, 무슨 말인지 내 마음 알지. 그래, 내가 그 정도로 타락한 놈은 아니지. 다만 용기가 없을 뿐이야. 용기가. 그런데 용기 없는 마음은 타락이 아니던가. 로테는 내게 신성한 존재다. 그녀 앞에서는 모든 욕망이 잠잠해진다. 함께 있을 때면 내 기분이 어떤지조차 잊어버린다. 마치 모든 신경이 거꾸로 서는 것 같다. 로테가 피아노로 연주하는 멜로디가 있어. 마치 천사가 연주하는 듯 간결하면서도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곡이지. 로테가 즐겨 연주하는 곡으로 그 곡의 첫 음을 치기만 해도 나는 모든 고통과 방황과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해진다. 음악에도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저 단순한 노래가 한순간 나를 사로잡고 만다. 내 머리에 총알을 받고 싶은 그 순간에 로테는 그 곡을 연주해 준다. 그럴 때면 내 마음속의 혼란과 어둠이 사라지고 나는 다시 편한 숨을 내쉬게 된다. (7월 18일) 비렐름, 사랑이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빛이 없는 환등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건지. 램프에 불을 켜야 비로소 하얀 벽에 형형색색의 그림이 나타나지. 일시적인 환영에 지나지 않을지언정 순진한 아이처럼 그 앞에 서서 신기한 현상에 넋을 놓는다면 환영 또한 즐거움이 아닐까. 오늘은 꼭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있어서 로테에게 가지 못했다. 그래서 어쨌을 것 같은가. 하인을 로테에게 보냈어. 오늘 로테를 가까이서 본 사람이라도 내 곁에 두고 싶어 그렇게 했다. 그 하인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조바심 내며 기다렸는지, 그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는지 창피한 생각만 들지 않았다면 그의 머리를 끌어안고 입맞춤이라도 했을 거다. 중정석을 한동안 햇볕에 쏘이면 밤에도 반짝인다고 한다. 내겐 로테에게 다녀온 하인이 중정석과도 같았다. 그의 얼굴과 뺨, 그리고 그가 입은 재킷 단추와 외투깃에 로테의 눈길이 머물렀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성스럽고 귀하게만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1,000달러를 준대도 그 하인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낀다. 제발 비웃지 말아주길. 비렐름,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것이 과연 환영일까? 소설 속 베르터는 감성이 풍부한 예술가입니다. 청년인 그는 샤를로트 부부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베르터는 약혼자가 있는 그녀에게 사랑의 심정을 82통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죠. 북두칠성의 손잡이별을 좋아했던 베르터는 로테에게 사랑의 감정을 전하는 동안, 로테를 사랑하는 동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지고 섬세해집니다. 돌멩이에서부터 한 포기의 풀에까지 감정이 풍부해진다고 고백하죠. 로테의 초상화를 그리면서도 돌아온 약혼자가 있으니 자주 만나지 말자고 마음먹지만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고 어느새 로테 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보다 절실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외칩니다. 괴테는 이 소설의 초반에 가련한 베르터의 이야기를 여기에 모아 싣는다며 운명 혹은 자신의 잘못으로 친구 하나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베르터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쓰인 이 작은 책자를 벗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받고 화답받을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사랑 속에서 결국 스스로 그 사랑의 감정을 품은 채로 죽음을 선택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벗 삼으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 소설이 발표된 후 베르터의 효과라는 말까지 탄생시키며 당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베르터의 복장을 따라 입었고 심지어 자살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소설 속 베르터가 자살할 때 갖춰 입은 복장은 생전에 로테의 손길이 닿은 옷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도 로테가 가슴에 장식했던 분홍색 리본까지 관직되어 있었고 베르터는 유언으로 주머니를 사람들이 뒤지게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합니다. 베르터가 자살에 쓴 총 역시 로테의 약혼자 것을 빌린 것인데 베르터는 그 총이 평소 로테가 먼지를 닦으려고 매만졌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매만진 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녀의 손에서 죽음을 맞는 것과 같다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죽음도 불사할 만큼의 연애가 드문 이 시대에 또 연애에도 가성비를 따지는 이 시대에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는 이 소설은 새삼 큰 위로가 됩니다. 한때 이 지구에는 이런 사랑도 있었노라고, 이런 사랑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노라고 베르터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잠시 하게 됩니다. 임 작가의 편지 읽는 밤. 오늘은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그의 나이 23살에 쓴 첫 소설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죠. 베르터가 친구 비렐름에게 쓴 편지를 함께 했습니다.